네, 안녕하세요. 박사님입니다. 자, 이것저것 막 요즘에 뉴스들 많아가지고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대출 문제가 나와요. 대출 문제. 집값 이야기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 이제 고이수들 날라오죠. 어마어마하게 뛸 거예요.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대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대출 얘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대출 오늘자네요. 1시. 그러니까 대출 중단 위기, 초고가 전세 아파트. 문제네요. 4년간 9억 원이 넘는 전세가 2배로 증가했어요. 대출 상담 창구 쭉 나와요. 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 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사지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전세가 기준 9억 원 혹은 15억 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출 제한선. 자, 그런데 신촌인가요? 여기 그랑,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22억 보이시죠? 매매. 전세는 24평이 9억. 여기 보이잖아요. 그냥 이거 뭐 무슨 마트 부동산 이렇게 써져 있네요. 신촌 그랑자에 해가지고 20억. 자, 여하튼 현금 다 있어서 사시는 건가요? 현금 다 있어가지고 대출 다들 받고 사잖아요. 아, 물론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들은 다들 대출을 끼고 사죠. 분양을 받더라도 대출을 끼죠. 이 정도. 자, 4년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났다. 당연하죠. 잠깐 그러니까 4년 전하고 이 정권에서 지금 이 부동산 문제, 이거는 책임을 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전세자금 대출. 자, 처음에 2점 몇 %대에서 다들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세자금 대출 3.69까지 이제 되네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딱 2배 돼서 5% 가면요, 현재 한 70만원, 80만원 이 정도 감당을 해서 그냥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직접 제 주위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주로 이제 강동구 쪽의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아니까 그 명성교회 근처에 있잖아요. 명일동 쪽에서 솔베뉴 이렇게 다들 얘기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감당이 그 정도는 되죠. 근데 만약 더블로 올라가게 되면요, 되겠냐고요. 금리 자체만 올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돼요. 대출을 이제 규제시키겠다. 와, 여기 뭐 계속 신촌의 것만 계속 갖고 보셨나봐요. 자, 얘만 제가 잠깐 볼 게 아니고요. 뭐를 같이 보려고 하냐면요, 뉴스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뉴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 계속적으로 나왔던 뉴스들 있죠. 요거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어요. 일부러 큰 화면으로 보지도 않을 거고 설명 들어보면서 같이 볼 거예요. 이른바 영끌과 비투 수요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크게 좀 볼까요? 방안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몇 천만 원씩 깎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JTBC네요. 그러면 현금만 있어야지 집 사라는 거예요. 와. 이러자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이모 씨는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전셋집 이사 날짜를 늦췄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전세를 가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대출이 중단됐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른 은행을 알아봤는데 대출 자, 뭐라고요? 대출 실행이 이후 날짜로 밀린다고 해서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했어요. 와, 이거 만만치 않나요? 시행이 이후 날짜로 밀린다고 해서 이사 날짜에 맞추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풀렸지만 2년 뒤 집을 사려던 계획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이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에 상관없이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멀리 쫓겨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연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턴 한 사람이 받은 여러 대출을 다 합친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이 40%로 제한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와.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1억 5천만 원으로 지금보다 5천만 원 그러면 자기 돈으로 우리 빼기 한번 해볼까요? 5억 5천이 있어야 되네요. 와. DSR 상환 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해 나가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DSR 적용을 받게 됩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MBC예요. 자, 이제 MBC에서 나오는 것들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같이 쭉 다 이어서 대출을 규제해요. 금리를 올리는 거에서 대출 만만치 않죠? 자, 직접 들어볼게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은행들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면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 상환 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줄 테니까 돈 빨리 갚으세요. 얘네들 그게 몰렸나 본데요? 부채담보 비율이라고 하나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전세대출 등 거의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해당하는데요. 정부 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총량 자체를 관리를 한다. 대출을 못 받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받아진 것도 일단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에 따라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억 원을 갚으면 약 93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소비자금융 사업 중단을 선언한 한국시티은행도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미리 갚으면 연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갚을 수 있었으면 그걸 대출을 받았을까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물론 돈이 진짜 많은 사람도 일부러 대출을 PF로 발생시켜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아낄 수 있으니까 돈을 벌겠네요. 수수료 부담에 여윳돈이 있는데도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상환하시면 좋겠네요. 당연히요. 여윳돈이 있었던 사람 같으면요 그러겠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박살나겠는데요, 부동산 지금. 무리하게 영끌하셨던 분들이요, 견뎌보셔요. 견디면 살아남겠지만 대다수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버티면 이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땅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보유하고 있는 기간일 때 땅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뭐 세금을 매긴다는 거 뭘로요? 뭘로. 그런데 이런 집은 뭔가 규제를 다 때리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지역들은요, 가능한 한 이 전국적에서도 막 이렇게 좀 몇 개를 찾아봐요. 괜찮은 것들 위주로 찾아보고 가격대에 맞춰서. 그래서 자금대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몇 억 이상일 때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실 분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진짜 소액이어도 돼요. 그때 막 낑겨서 하세요. 그냥 같이. 왜냐면 내가 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큰 돈을 갖고 그럴 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